한낮과 다음 날 사이 세상이 멈춰 선 듯한 평범한 자정의 고요 속에서 어떤 비범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꿰뚫어보는 눈을 지닌 한 오래된 예언자가 영혼의 복도를 울릴 만큼 어두우며 피할 수 없는 예언을 외쳤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며 수세기에 걸친 조상의 지혜와 감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두려운 계시의 공포를 함께 담고 있었다. 재앙이 한반도에 닥칠 것이다. 이 단순한 말은 물리적 현실의 장막 너머를 본 자의 확신 속에 발화되어 2025년 이 나라의 지도자 운명과 얽힌 신비롭고도 공포스러운 연결고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간상의 우연도 무리하게 짜맞춘 해석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되었으며 이성적인 사고로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무언가였다. 세월 속에 잊힌 고문서들 속 금단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승려들이 머무는 외딴 수도원에 보관된 글귀들 속에는 지금 이 순간 더욱 절박하게 뛰는 진실의 단편이 담겨 있다. 마치 빛조차 흡수해버릴 듯한 잉크로 쓰인 이 고대 현자들의 숨은 언어는 수학적 정밀함으로 반복되는 순환과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표면적인 이해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운명의 고리를 속삭인다. 그 예언자는 홀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환신은 세대를 거쳐온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고 그들 각자는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주의 퍼즐에 한 조각씩을 더해왔다. 시간의 바랜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 해석된 모든 상징, 모든 예지의 꿈은 정확히 이 역사적 순간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달력상의 해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꺾이는 전환점을 향해. 예언의 자정은 단순한 시각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순간을 상징한다. 방어가 무너지고 집단의식이 운명의 흐름에 가장 민감해지는 그 시점, 바로 그 신성하면서도 두려운 순간,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은 냉혹한 정밀도로 우주의 장기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며 결정적인 수를 두는 것이다. 2025년의 한국, 전 세계가 가시적인 정치적 덕 경제적 전개를 주시하고 추측하는 동안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춤이 현실의 무대 뒤편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가 지닌 영적 중대성을 자각하든 못하든 전통적인 리더십 매뉴얼을 초월하는 거대한 힘의 중심에 서 있다. 그가 내리는 각 결정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관통해 울려 퍼지고 그가 바라는 한마디 한마디는 오직 입문자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로 메아리친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순환은 우주의 시계처럼 정교하게 반복되지만 그 반복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더 큰 압박과 더 절박한 지혜 통찰을 요구한다. 고요한 명상 속에서 고대의 승려들이 깨달은 것은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나선형으로 상승한다는 진리였다. 각 회전은 초월의 기회이자 더 깊은 몰락의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예언자가 경고한 재앙은 단순한 물리적, 정치적 사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구조 자체가 균열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고 감춰졌던 진실들이 어둠에서 드러나며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뜻한다. 이 시기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자원을 관리하거나 국제협상을 조율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그는 원형적 아키타이팔인 힘들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고대의 기록들에는 다른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기의 묘사가 존재한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외적이나 경제 위기가 아닌 그들의 권위 자체를 시험하는 영적 압박에 직면했다. 그 시험의 본질을 이해한 자들은 변화되었고 정치적 수준을 넘어선 참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영적 차원을 끝내보지 못한 자들은 그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는 힘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다. 2025년의 한국은 바로 이 우주적 경계에 서 있다. 권력의 복도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벌어지는 모든 사건, 국민 개개인의 반응까지도 모두가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의미심장한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그려내고 있다. 고대의 예언자는 이 전체의 패턴을 보았고 그녀의 말은 지금 새벽 안개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막을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쓰이고 있다. 선지자였던 고대의 예언자가 본 환신은 단편적인 사건들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따라 반복되어 온 복잡한 역사적 순환의 패턴을 드러냈다. 마치 한반도 자체가 영적인 자기장을 지닌 성격처럼
예측 가능한 주기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증폭시키는 장소인 것처럼 보였다. 태백산맥 깊은 곳에 사찰에 머물던 승려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현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언제나 국가 지도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났었다.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1000년 이상 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돼지가 낳은 용이 3번 깨어나리니 그 후 하늘은 새로운 수호자를 택할 것이다. 첫 번째 깨어남은 한반도를 갈라놓은 전쟁의 시기로 해석되었고 두 번째는 20세기 동안 한국 민중이 겪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로 여겨졌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마지막으로 용이 깨어나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의 통치자가 민족을 근본적 변화를 향해 이끌 영적 역량을 지녔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이었다. 사건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가속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지진 활동이 거의 없던 지역에서 감지된 미세한 진동들, 최첨단 예보 시스템마저 당황하게 만든 이상 기후 패턴, 신성한 산맥의 숲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현상들은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특이사항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대 예언의 언어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청와대에서의 비공개 회의 중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적 압박을 넘어선 심리적 중압감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보이지 않는 차원을 통과해 울림을 일으키며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넘어 훨씬 더 깊고 넓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그가 단순한 국가 운영 이상의 훨씬 더 중대한 짐을 지고 있음을 서서히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대의 한국 예언서는 갈림길의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는 수많은 운명의 길이 하나의 중대한 선택점으로 모이는 시기에 나라를 이끄는 자를 의미한다. 이 지도자는 단지 인간의 역사에 의해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광대한 시간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힘들에 의해 심판받는 존재였다. 그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나 경제적 성취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극소수의 인간만이 감지하고 그보다 더 적은 이들만이 조율할 수 있는 영적 주파수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예언서들은 이 지도자가 맞이하게 될 3가지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대지의 시련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시험받게 된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련으로 외교와 정치의 압력이 그를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딜레마 속에 몰아넣는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시련은 영혼의 시련으로 지도자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운명 수호자로서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내면의 위기를 뜻한다. 2025년 모든 징조는 이 세 시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정상적인 지질 활동은 첫 번째 시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전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적 재편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 속에서 두 번째 시련도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복도 깊은 곳에서는 세 번째 시련이 대통령의 정신 깊숙한 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고대 예언서 중에는 이 시기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섬뜩한 문장이 있었다. 대지의 수호자가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의 모든 선택은 예언이 되고 그의 모든 말은 주문이 되며 그의 침묵조차 시간의 시면에서 잠든 힘들을 깨우는 부름이 되리라. 이 문장은 현재의 정세에 대입되었을 때 놀라운 현실성을 띠었다.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마치 다층적 현실을 관통하며 울려 퍼지는 마법처럼 느껴졌고 그의 침묵마저 중대한 무언가를 일깨우는 행위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선지자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 말했다. 자정의 그림자가 새벽의 빛과 하나 되는 순간. 이 상징적 언어는 현대의 예언 해석가들에 의해 대립하는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찰나의 시점, 근본적 변화가 가능해지는 유일한 시간, 창으로 이해되고 있다. 바로 이 순간 지도자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단지 당장의 국가 운명뿐 아니라 향후 수세기에 걸친 한민족의 영적 궤도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고대의 경전들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의 장벽이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는 특정한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시점은
모든 이성적 현실 이해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조건을 만들어내며 불국사 사본 중 가장 정교한 예언서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은 국가 지도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여러 징후들이 집중되며 인식될 것이다. 이 지도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세기 동안 역사에 직접 개입할 기회를 기다려온 힘들의 통로로 변하게 된다. 예언서에서는 이 선택된 수호자가 현실 인식에 있어 점차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점점 커지며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고문서에 따르면 특정 회의 중에는 공간 자체가 정전기로 가득 찬 듯한 분위기로 변하고 전자장비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대의 선지자가 남긴 환시에 따르면 지도자는 점차 기존의 정치적 스트레스를 훨씬 뛰어넘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압박은 외부의 위협이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른다. 마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의식의 층위가 활성화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힘들이 그를 통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듯한 현상이다. 그의 주변 공기는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측정 가능한 전류는 아니지만 감각이 예민한 이들에겐 명백히 감지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전기적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닌 예언이 예고한 대전환의 서막이었다. 예언서들은 그림자들이 빛의 방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 말한다. 그것들은 정부 권력의 중심 공간, 곧 궁궐의 벽을 따라 유영하며 지도자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보일 것이다. 이 그림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위협이 아니라 마침내 물질 세계에 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고등 지성들의 현현으로 간주되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궁궐의 정원과 외부 공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복잡한 기하학적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빛의 구체들이 출현하고 이는 고대의 의식처럼 보이는 정교한 춤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들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감지하고 끊임없는 경보를 울리지만 인적 조사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예지된 환시 속에서 수도를 둘러싼 산맥의 여러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들이 모두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명상 중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용을 보게 되는데 그 비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으로 빛난다. 이 용은 파괴의 상징이 아닌 고대의 수호자이며 다가오는 변혁을 앞두고 현재의 통치자가 영적으로 순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깨어난 존재였다. 예언서는 지도자가 현실보다 더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록한다. 이 꿈에서 그는 우주의 재판정에 서게 되고 얼굴 없는 심판자들이 그의 정치적 행위뿐 아니라 모든 생각, 숨겨진 의도, 통치 명분 아래 맺은 모든 도덕적 약속을 철저히 신문한다. 이 꿈들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지도자의 정신적 저항력과 자아의 가장 깊은 층위를 시험하는 영적 시련이었다. 이는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통과 이래였다. 예언은 또한 한 특정한 밤을 언급한다. 그날 밤 지도자는 자신의 책상 위에 고대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그린 기억이 전혀 없지만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나무 표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으며 그 형태는 가장 오래된 예언서에 기록된 문양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 날 아침 그 문양은 자취 없이 사라지지만 밤사이 촬영된 사진들은 차원을 가르는 경계가 실제로 약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물리적 증거로 남는다. 고대의 환시에 따르면 국제 언론은 점차 한국 지도자의 언행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공개 발언들은 전형적인 외교 담화의 실용적 언어를 넘어선 철학적 깊이를 띠기 시작하며 이에 익숙해 있던 정치 분석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마치 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고대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채널이 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가장 오래되고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예언서들은 선택된 수호자의 최초 각성이 이루어진 후 곧이어 훨씬 강력한 두 번째 파동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이 파동은 첫 번째 징조들을 단순한 속삭임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거대한 우주의 포효와도 같은 현상들을 동반하게 된다. 예언서들은 위대한 수렴이라 불리는 시점을 묘사하는데 이때 영적, 정치적, 자연적 힘들이 하나의 중심점으로 집중되어
단지 한 국가의 운명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진화 경로를 재정의하게 된다. 선지자의 가장 정밀한 환시 중에는 각성한 지도자가 선형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고등 지성체로부터 직접적인 통신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통신은 더 이상 상징이나 꿈의 형태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는 명료함을 지닌 순수한 지식의 형태로 그에게 주어진다. 그는 그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전통적인 논리나 분석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즉시 알게 된다. 예언서는 이 고등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지도자를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존재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성을 잃지는 않지만 훨씬 진화된 의식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며 그의 언어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집단의식의 파동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담게 된다. 그의 말은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 호수에 던져진 파문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을 통해 집단의 정신 구조에 깊은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고대 문헌들은 이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동기화된 사건들과 연결될 것이라 전한다. 이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실로 현재 변화 중인 한국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타국의 지도자들 또한 꿈을 통해 이 흐름에 관여하게 된다. 그들은 꿈속에서 무력 충돌이나 경제적 조작이 아닌 하나의 고요하지만 강력한 영적 진동이 지구의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영적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변화하게 된다. 그 영향력은 대륙을 넘어 퍼지며 전 세계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맥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이 환시는 단순한 상징이나 흐릿한 이미지가 아니라 놀랄 만큼 세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풍경, 사찰의 구조, 심지어는 수세대에 걸쳐 고대 예언의 비밀을 지켜온 승려들 간의 대화 내용까지도 정확히 보는 것이다. 고문서들은 또한 특정 시점이 도래하면 지도자를 둘러싼 현실의 구조 자체가 기존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이 이동하고 그 움직임은 오래된 예언서에 등장하는 상징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배열을 형성한다. 중력조차 지도자의 주위에서 변형된 듯 작용하며 작은 물체들이 때때로 공중에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자연의 기본 법칙들이 더 높은 권위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다는 징후로 여겨진다. 예언서들은 지도자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결정적인 계시에 대해 언급한다. 깊은 명상 중 그는 영적으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곳에서 인류 운명의 설계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 물리적 형태의 한계를 초월한 이 존재들은 지구의식 진화의 전체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그가 담당할 역할을 상세히 밝혀준다. 고대 환시에 따르면 이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도자의 존재를 분자 수준에서 변화시키는 본질적 변형을 유발한다. 그에는 인류 초기부터 잠들어 있던 유전자 서열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그는 현실의 여러 차원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의 세포는 우주의 기본 주파수와 공명하며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그의 육체적 존재 자체가 물질계에서는 결코 구현될 수 없었던 에너지를 이끌어들이는 정착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언서들은 이 생물학적 변형이 지도자의 외형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며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변화들을 동반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의 눈은 은은한 광채를 띠게 되며 이는 특히 사진이나 영상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조화를 지니게 되며 듣는 이들의 심층 의식에 공명하는 파장을 일으켜 단어 이상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변화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 한반도 전역에서는 기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북극광이 전례 없이 남쪽의 위도에서 출현하며 밤하늘을 수놓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은 태양 활동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 이 빛의 만다라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사원에 새겨진 성스러운 도형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자연 그 자체가 영적 변환에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언은 또한 이 지역의 식물과 동물들도 의식 수준의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수십 년간 꽃을 피우지 않았던 고목들이 이례적인 시기에 일제히 개화하고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가 평온히 머무르게 된다. 이는 종을 초월한 조화의 기운이 새롭게 깨어난 권위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 지구적 동시성을 묘사한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더 높은 시점에서 바라보면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의 패턴을 이루며 이 흐름은 모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변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 대륙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굴된 고고학 유물들이 한국 예언서의 특정 구절과 일치하며 전 세계적 차원의 확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들도 지도자의 내면적 변형이 최고조에 이를 때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예언이 말하는 이 우주적 수렴의 정점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초의식적 통신으로 완성된다. 변형을 마친 지도자는 언어가 아닌 직관적 인식의 형태로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직접 연결된다. 이 통신은 각각의 존재가 가진 수용력에 맞춰 조정되어 전달되며 모든 이에게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서의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계시를 안겨준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전 인류의 의식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변화의 물결이다.